너무 잘 봤고요. 그 촌장이 그 마을에 왜 촌장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촌장한테 되게 벌벌 떨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촌장 이름, 그러니까 촌장. 그러니까 촌장이 어떻게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은 악행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한센인이라든가 무당을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 마을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촌장의 주도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룡이가 손 잘리고 난 다음에 우물에 독을 탔다고 그랬을 때 촌장이 이제 가서 영남한테 먹이려다가 자기가 마시잖아요. 거기서 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도 촌장한테 완전히 그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독약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직접 마신다는 거를 직접 보여준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런 촌장의 뭐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촌장 주도로 그 악행을 저질렀고, 그걸 다 공유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기만 빠져나간다 했을 때 촌장한테 그게 만약에 그게 노출이 된다거나 자기 심리가 보여졌을 때 거기에 당할 수 있는 또 촌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도를 해서 자기를 또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에 대한 집단에 대한 공포가 서로 각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못 믿는 거죠. 그 중심에 촌장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네, 그 극 중에서 그 선무당 역할을 맡은 미숙 네. 역할을 하는 천우희 씨 계시잖아요. 네네. 그 마지막에 선무당인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류승용 씨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직접 칼을 이렇게 꽂고 마지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마지막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극중에서는 없어지셨는데, 네네. 여기에서 암시해주는 것이나 아니면 칼을 직접 찌르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 부분도 관객분들이 많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답을 채워넣지는 않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실제 무당이 들어왔고요. 빙의가 됐다고 할까? 접신됐다고 할까요? 자기가 이제 주민들한테 마을 사람들 몰려있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붕괴가 된 상태에서 무당이 그 이전에 영남이가 무당을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당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고, 미숙의 붕괴된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제 복수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해인데, 힘없는 여자가 마을에서 온갖 지금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촌장한테 아니면 동네 남성들한테도 어떤 무엇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무당 역할을 하라고 강요도 받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맘줬던 남자가 손가락 잘리는 장면까지 보고, 그리고 자기는 여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잖아요. 남자한테 하지도 않은 오입질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그게 뭘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자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꽂고 나오면서, 그래 이 마을 사람들 당신들이 원한 것이 이거냐, 그래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잘 봐라 하고 하는 그런 접신과 자해로 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스트라이프 옷을 입으신. 안녕하세요.
오빠 잘생겼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 저한테. 네. 먼저 질문도 저한테. 그 장면도 이제 많이 의아해하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피적, 그냥 보이는 걸로는 우룡의 복수,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우룡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 귀한 아들을 잃은 아빠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룡의 아이를 그렇게 넣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영화의 이제 그거고, 다른 하나의 관객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좀 바랬던 것은, 제가 아까 영화가 이 한국 현대사도 좀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풍곡리에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컸다면 지금의 60대, 70대가 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라면 그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장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영화에서 같이 무당과 한세인들 같이 약자, 소수자들을 밟고서는 지금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룡이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로 이들을 좀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좀 심판 이런 거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 문학이나 이런 데서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아버지나 스승을 죽이는 행위 같은 것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죽이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으로 올 미래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를 저는 의미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뒷얘기만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열린 결말이고 해석의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쓰셨는데 이제 그런 의도로 저보고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얘기가 제일 많이 됐던.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저에 대한 합리화죠. 왜냐하면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낮인데 해가 없고 밤인데 달이 없는 날 다 죽이겠다. 아이들은 살려줄까 죽일까 그러다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날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애들이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왜 애들이 제일 맛있는데 왜 안 먹었을까? 쫄깃쫄깃한데. 자, 그러면은 그거는 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쥐들이 볼 때. 근데 그거는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쥐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내 몸뚱이는 나중에 줄 텐게 지금은 거여가자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잠깐 거기다가 킵해놓고 보호해놓고 좀 뭐 쥐들을 좀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을 주고, 거기 왜 벽으로 방공호 얼마든지 애들이 뚫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옆에 돌은. 전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원작이 그냥 사라진다. 아니 그렇게라도 위안을 안 하면은 합리화를 안 시키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나라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서 자체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배님 얘기하신 부분도 맞는 거고, 관객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도 이제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려고 또 노력을 했고요. 감독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애가 만약에 셋이 있었으면 결말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저 포스터를 접했을 때 영화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구나. 멋진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일종의 에필로그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장면이 더 붙었을 때
뭔가 좀 되게 좀 풍부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좀 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여자분. 저 예전부터 유승용님 되게 좋아해서 결승검 때부터 꼭 뵙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 손님이라는 작품을 2번째 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기가 빨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차다고요? 아니요, 힘들어지는 작품. 기가 차다고요. 영화도 되게 이게 촘촘한 것 같고 볼 때마다 좀 해석이 달라져서 되게 보면서도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복수극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금 이제 사회상을 넣은 것 같아갖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혹시 감독님 의도도 그러셨던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처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이제 그런 복수극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 현대사와 지금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영화면 좋을 거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집단에서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것들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영화 속에 어떤 숨겨진 의미나 상징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무게 혹은 약간 부담으로 약간 작용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냥 그 텍스트나 구성 안에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네. 예, 그럼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질문 드릴게요. 저기 뒤에 남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승윤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분노라는 감정이랑 증오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감정으로 표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는 슬픔이죠. 일단은 그 이제 후반부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어떤 삶, 노동 그리고 즐거움, 아주 잠시 잠깐의 즐거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람. 근데 후반부의 시작은 정말 이제 슬픔으로 시작해서 이제 분노가 극대화되죠. 그 다음에 차가운 복수. 그때 복수할 때는 사실 되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딱 복수, 냉철한 복수만 딱 남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2번째 줄 여자분.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영화에서 좀 전반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무지하잖아요. 그 영어 그 욕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전쟁도 모르고 좌시도 몰라요. 근데 이런 무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또 한국 현대사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대답해 주세요. 그냥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그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 또 이제 마녀 사냥을 통해서 어떤 거짓을 진짜 진실인 양 왜곡해서 그것들을 집단 린치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유지하는 모습들, 그런 인간의 군상들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좀 비유와 상징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저도 선배님 얘기하신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때와 전쟁이 끝난 직후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다른가? 그러니까 각각 개인으로서는 사람이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집단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단에서 모여서 영화에서 보면은 우룡이 이제
촌장과 남수가 우령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대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과 같이 좀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조크였긴 했지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아이들 가위바위보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고요. 그럼 그 진짜 마지막 질문은 그 류승룡 배우께서 지목하시면 어떨까요? 네, 손 주십시오. 네. 저기 머리 짧으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시사회장 온다니까 친구가 3번에서 제일 잘하는 미용실에서 뭘 해줬어요. 네. 아, 저 가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꼭 질문을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친구가 그러면 가서 만나거든. 그 영화를 보고 오거든. 저한테 영화가 어땠냐고 얘기를 해줘 했어요. 오는데 막 메시지를 했어요. 영화 어떤지 꼭 얘기해줘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참 판타지 호러란 이런 어떤 처음 접하는 이거를 남편이랑 와서 보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지금 난감해요. 왜냐면 그래서 하나는 얘기해줘야 되겠다. 아, 배우님 연기를 보러 와라. 이거는 딱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배우님이 친구가 그렇게 했다거나 감독님이 그랬다면 친구한테 짧게 친구야 어떠하다. 왜냐면 나이가 많으면 길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들 친구분이라면 친구야 영화 어떠니까 보러 와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답 좀 주세요. 저는 너무 잘 봤는데 또 한 번 정말 두 번째 보셨다는 분처럼 두 번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이상. 제가 먼저 길게 얘기하지 말래요. 지금 시대 상황이나 작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돈 주고 힘들어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절하게 설명,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말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2년 뒤에, 3년 뒤에 다시 보면 재평가될 그럴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시대는. 저는 친구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때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 보는 맛이 가장 크다라고 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영화 사실 스코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배우분들의 그런 호연도 같이 좀 묻히는 게 아닌가라고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는 배우의 연기 보는 맛이 가장 큰 영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쉬우니까 한 2번 정도만 더 봤죠. 볼까요? 네. 계속 지목하시죠. 여기 진지하시게 생기시네. 진지한 질문 나올 것 같아. 맨 앞에. 그분하고 저기 뒤에 안경 쓰신 우리 여자분 그렇게 2분 봤죠.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대답해 줄게. 저는 좀 영화 몇 편씩 똑같은 걸 몇 편씩 보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형님 지금 4번째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자꾸 좀 궁금한 게 많아져서 계속 보는 경향이 있어서 손님도 4번을 봤는데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장면적인 것부터 하나 여쭤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성민 촌장이 소민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발목을 밟는 거죠. 예. 보통은 영화상에서 그런 협박을 하려면 뺨을 때린다. 여자한테 약간 약한 부분이 배잖아요. 여자는 보통 배를 맞으면 되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남자들보다. 근데 왜 하필 발목을 밟고? 근데 그 장면은 보니까 그 전 장면들에서 힘 발이 많이 나와요. 천희 씨 발이나 발목을 만지는 그런 조금 그래서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2번째 질문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전 재밌게 봤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맛없는 한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죄송해요.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네, 약간 그런 질문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지금 괜찮은 게 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정도 질문까지는 뭐. 첫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 신체 부위인 발목에 대해 그 왜 발목이냐에 대해서는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서 의미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과거에 촌장이 미숙한테 어떤 성적인 폭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촌장이 이제 이불을 끌어내리면서 발을 밟고 입을 틀어막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이렇게 발을 밟는 그 수직의 그 힘과 미는 그 수평의 힘 이런 것들이 어떤 성적인 남자가 여자한테 가하는 성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입을 틀어막잖아요. 그 입을 틀어막는다는 행위 자체가 미숙이 또 거기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을 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도 계속 수차례 그 촌장이나 마을 남자들에 의해서 미숙이 성적으로 어떤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을 조금 직접적으로 관객분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미숙한테 그런 걸 관객분들이 은연중에 느끼면서 뒤에 미숙한테 그 미숙의 시련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조금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이렇게 애둘러가는 표현이 좀 있었고, 두 번째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보신 분들이 그렇게 봤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아니다라고 아니야 이 영화는 뭐 잘 만든 영화 아니야 잘 만들었어. 아, 왜 그래? 아니야. 아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인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뷔페를 갔는데 처음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고파서 막 초밥 같은 거 먼저 담다가 나중에 담아야 될 거 못 담고 막 덜어내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약간 좋은 예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안절부절. 뭐 괜찮습니다.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뭐 저분이 그걸 쓰신 건 아니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 수위가 정도로는 뭐. 자, 그럼 이쯤에서 정말 마지막 질문이 기대가 되네요. 네. 좀 두려운데. 저 작품 저도 두 번째 보는데 되게 잘 봤고요. 처음에 전 도입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이제 손님이 처음에 류승룡 씨와 또 영남이가 오잖아요. 마을에 왔을 때 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면서 쳐다보고 아이들도 다 전부 다 숨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마을의 비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들의 갖고 있던 그 우리 마을에서 뭔가 이제 문둥이들을 몰아내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죄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반영한 건지 그거를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손님이 왔을 때 보통은 반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물어보든가 하는데 왜 인사를 하면도 다 쳐다보고 다시 다 돌려보고 궁금해하지도 않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이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조금 확신을 못 가지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마을은 숨겨진 마을이잖아요. 숨겨진 마을이니까 공개된 마을이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일부러 숨은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숨었을 때 누군가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반긴다는 심리는 조금 그게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무당의 저주가 있었고 진짜 손님이 온다 뭐 이런 그리고 해가 없고 뭐 달이 없는 뭐 이런 저주가 있어서 그리고 과거에 죄의식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굳이 정리를 하자면 저는 영화 되게 좋아요. 지금도 좋고 좀 많이 얘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서구의 어떤 동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한국적 전통하고도 많이 좀 맞닿아 있거든요. 예전 한국 영화의 그 전성기라고 하던 60년대 70년대 그 무당
그리고 좀 토속, 무속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장미희 씨라던가 뭐 윤정희 씨 이렇게 무당을 연기 안 한 그 대표 배우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뭐 윤일봉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박수무당 남자로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그런 전통이 있는 장르이기도 해서 저는 등장 자체가 사실은 반갑기도 했고 그것이 또 서구의 동화하고도 정말 이렇게 그 현실하고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고 그게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는요. 아까도 뭐 저는 그 불같은 에너지라고 그 유승용 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작품마다 최고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번 영화에서도 이전에 보지 못한 표정과 얼굴과 떨림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좋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2번, 4번 보신 분들 계신데 3번, 5번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도 뭐 마지막 끝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 마칠게요. 너무 많이 보면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 것 같으니까 안 보신 분들 좀 보시게 좋은 동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지금 스코어가 많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뭐 쓸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계속 반복 관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궁금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오히려 더 어중간하게 좋은 것보다 확실하게 좋은 게 더 좋지 않느냐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